린치핀은 신비로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한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은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노동력이라는 것이 쉽게 대체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다 보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능력은 무엇인지, 나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이런 사람을 린치핀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마케팅의 귀재 세스 고딘의 린치핀입니다.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죠. 린치핀은 원래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을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조직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노동과 임금을 맞바꾸는데 머물지 않는 사람, 자신의 넘치는 예술적 재능을 세상에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묻어버리고 꿈을 포기하고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세뇌당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예술적 잠재력을 잊은 채 스스로를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 속 톱니바퀴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아닌 린치핀이 되려면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의 마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가 되라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것만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책이 처음으로 출간되었을 때가 2010년인데요. 세스 고딘은 지금의 너무나 빠른 변화의 물결을 이미 10여 년 전에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다는 점이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스 고딘의 린치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는 글. 더 이상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기계의 일부인 이름 없는 톱니바퀴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하지만 더 좋은 길로 들어서기를 우리가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친다. 우리는 모두 천재다. 천재란 무엇일까? 천재의 정의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남다른 능력과 통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노벨상까지 탈 필요는 없다. 천재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자, 질문을 바꿔 물어보겠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해본 적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름길을 찾아낸 적 있는가? 가족을 공경에 빠뜨리는 문제를 해결한 적 있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작동하게끔 만든 적 있는가? 사람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세상 누구라도 늘 천재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도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집을 찾지 못해 애먹었다. 그저 가끔 천재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씩 천재가 되는 순간이 있다.
안타깝게도 학교, 직장, 정부,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천재다운 특성을 계속 깔아뭉개고 쫓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정을 주는 대신 우리의 천재성과 예술적 기교를 앗아간다. 시스템의 효율보다 개인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 책은 나의 개인적인 선언문이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금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탁월한 제품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술에도 관심이 없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오로지 선택과 우리 삶의 관계에만 집중한다. 물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고 의심을 품어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껏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온 시스템은 쓰레기다. 봉제선이 뜯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걸레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누구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풀지 못한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남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위험을 자초할까봐 겁에 질려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쓰레기 같은 시스템의 희생양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시스템은 사람들을 장기판 위의 졸처럼 하찮게 여기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만 끌어다 쓰다가 끝내 내다버렸다. 시스템의 꼭두각시 노름에 끌려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됐다.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갈 시간이 찾아왔다. 절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이제 소중한 예술을 창조해야 할 때다.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도 따지지 마라. 그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라.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먼저 베푼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임금과 맞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회유, 협박, 사기, 세뇌에 시달려왔다. 이제 그 참혹한 시대의 종말이 바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모두 총명함을 타고났다.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소중하다.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은 값지다. 그것은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선택을 하라. 선택하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변화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다. 누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훈련 방법을 제시하진 않는다. 먼저 우리 사회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또 이러한 전환기를 최대한 활용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선택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그렇게 변화하고 나면 자신들이 아끼는 사람에게 그러한 생각을 전해주기 바란다.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상사든 고객이든 투자자들이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떨어뜨릴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줄이고 멀리할 것인지 선택한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이러한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18가지 단순한 질문을 놓고 고민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른 전략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놓는 전략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른 직원보다 훨씬 생산적인 직원의 비밀은 무엇일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번창하는 조직과 무기력하게 휘청거리다가 사라지는 조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디어와 달리 널리 퍼져나가는 아이디어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책이 곧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이다. 평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곧 내 일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화난 목소리를 낸다. 도마뱀 뇌가 저항하는 목소리다. 평범해지라고, 그래서 안전을 지키라고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규칙은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비록 오랜 시간 작동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배우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되기. 어느 누구도 거대한 기계 속 이름 없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톱니바퀴가 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톱니바퀴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린치핀이 되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처음이 가장 어렵다. 린치핀이 되는 첫 단계는 이것이 단지 기술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날마다 린치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술, 인간관계, 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데이비드 매밋이 말했다. 사회가 제시하는 모범을 내면화하지 마라. 우리는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가 아니라 고유한 인간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내뱉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라. 어느새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시스템에 항복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그 길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문제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물론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자신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과정이다.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살아남았고 회사에 들어가 살아남았고 기성세대의 훈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힘든 과정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변화를 실행하는데 특별히 유리한 사람이나 불리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린치핀은 새로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한 사람들이다. 물론 유명한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큰 키를 타고나야 하겠지만 이 세상에 농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 타고난 자질과는 무관하다.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과 행동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면의 예술성을 학교에 가두지 마라. 뛰어난 예술가, 작가, 제품 개발자, 카피라이터, 발명가, 과학자, 프로세스 엔지니어, 요리사들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다. 물론 좋은 학교 교육이 뛰어난 인물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 교육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학교가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형편없는 학교가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왜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타고난 예술성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부릴까? 어떤 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예술성을 짓밟아야만 그가 규칙에 비굴하게 순응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와 선생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선생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선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자신의 내면의 예술성을 품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는 자신이 타고난 본능을 죽이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는가? 지금도 시장은 우리에게 외친다. 일어나 튀어라, 인간이 되라, 참여하라, 상호작용하라. 나만의 직관, 혁신, 통찰 때문에 남들이 화를 내지 않을지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즐거워할 것이다. 그 정도의 위험은 과감하게 무릅써라. 사람들은 값싼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단지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술성을 찾는 데 쏟아붓는다.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 헤맨다. 그런 경험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원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규칙만 따르면 되는 일을 찾는다면 규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전부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부하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상사가 자신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라. 고객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회사가 당신을 비용과 수익 차원에서만 평가한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라. 단순히 지침을 따르기보다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일을 회사에서 시킨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라. 하루 종일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통찰이 가슴 뛰게 만들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것인가? 이것은 훨씬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이다.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를 좋아하던 이유 때문에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 천재는 만들어진다. 천재적인 재능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핑계를 대기는 쉽다. 천재들은 재능, 유전자, 교육, 배경, 인간관계를 타고나야 한다. 내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들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그렇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나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남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세상을 바꿨다. 이들은 결코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런 천재들을 모두 열거하려면 책 하나를 따로 써야 할 판이다.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선택. 4살 때 우리는 예술가였다. 7살 때 우리는 시인이었다. 12살 때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았다면 우리는 기업가였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스스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쩌면 나는 못해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은 충분히 영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훈련도 하지 않았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당신에게 분명하게 묻고 싶다. 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만약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린치핀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귀찮고 힘든 일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게다가 자신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자유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판단은 오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린치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이다. 어쨌든 당신이 판단할 일이다. 당신이 내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선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은 20세기를 경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친숙한 개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꿈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덕목은 다음과 같다. 고개를 숙여라, 지침을 따르라, 시간을 지켜라, 열심히 일하라, 비율을 맞춰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수동적인 태도로 이루어내는 성공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덕목은 다음과 같다. 눈에 띄어라, 관대하라, 예술을 창조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아이디어를 공유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보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방법. 회사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훨씬 뛰어난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점을 고려할까? 토익 점수가 더 높은 사람?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 경력이 훨씬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더 인간적이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더 성숙한 사람이다.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 시장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를 협상할 줄 아는 사람, 불안에 떨지 않고 유용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속성은 모두 선택이다. 재능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내 할 일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조직 전체를 죽이기도 한다. 세상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개방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내 할 일이 아닌 범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 아마존에서 시스템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동성애 관련 서적 수천 권이 도서 목록에서 빠진 적이 있다. 마침 이 사고가 금요일에 일어났고 시스템 관리하는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른 채 퇴근했다. 아마존 이용자들은 이러한 오류를 금세 발견했고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이 책을 검열했다는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아마존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왔다.
인터넷상에서의 36시간은 보통 기업에서 보내는 한 달에 버금간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아마도 주말 동안 인터넷을 모니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었거나 그가 아마존을 대표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 화장실에는 휴지통이 부족해서 늘 휴지가 넘쳐난다. 휴지통을 비우는 일은 청소하는 직원의 몫이지만 휴지통을 더 비치하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공장에서는 내가 맞지 않은 일에 손대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린치핀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라. 직원들이 상사의 말을 더 잘 듣고 규칙을 잘 따랐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직원들이 더 예술적이고 의욕이 넘치게 일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더 신경 쓰고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참여했다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더 열심히, 더 고분고분 따랐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더 예술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더 신경 쓰고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떤 길을 가든 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평범한 직원이 몰랐던 비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회사는 린치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신경 써서 대우해야 한다.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그들은 살아남는다. 적어도 가장 먼저 잘리지는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갖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조직 안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처럼 일터에서 기계가 아닌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열정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때 동료들은 물론 고객들도 더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이고 더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이로써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계의 단순한 톱니바퀴가 아니라면,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면 사람은 자신의 가치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대가는 상당하다. 멍청한 기계의 시대는 끝났다. 기존의 시스템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설계의 목표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싼 값에 최대한 많이 고용해 업무 지침과 규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며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과 밀크쉐이크를 주문하라. 밀크쉐이크를 절반만 마시고 빅맥을 절반만 먹어라. 빅맥을 밀크쉐이크 속에 집어넣고 계산대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밀크쉐이크 안에 빅맥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계산대 점원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돌려줄 것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아무나 고용해서 규정에 따라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규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환불해 주어라. 이와 같은 상황이 수백만 개의 조직에 속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에서 반복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어디서나 시스템, 매뉴얼, 규정이 지배할 것이다. 최고의 직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새로운 시스템, 매뉴얼, 규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기계를 다루는 일도 이와 별다르지 않다. 예컨대 로봇팔로 자동차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을 할 때에도 정밀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도록 데이터를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로봇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면 1년에 1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GM은 네트워킹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팔을 만들었다. 로봇팔들이 스스로 더 많은 판단을 해 서로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을 끌어내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중앙 통제 시스템은 변화의 속도를 결코 따라가지 못한다.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도 맨 꼭대기에 있는 감독자가 운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의 신칸센은 중앙 통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빠르게 시간에 맞춰 달린다. 조직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차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계와 조직도 그러한데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최선의 판단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이 적절한 태도를 갖도록 공정하게 보상해야만 한다. 바로 린치핀의 태도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 시키는 일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 값싸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자꾸 지각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직원은 원하지 않는다. 사장이 진정으로 이런 것을 원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뛰어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 회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사람들, 언론에 실리는 사람들, 개인 비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회사에서 나가야 할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사람은 예술가, 모든 것을 바꿀 사람, 꿈을 실현할 사람이다.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고 내일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 린치핀이다. 이러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빈둥거리는 값싼 노동력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기계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다. 예술이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 의미하진 않는다. 예술은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예술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울림을 준다. 누군가를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붓질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광고판에 넣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작은 마을처럼 다른 그림을 기계적으로 베끼는 화가 집단도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찰리 채플린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술가다. 아이폰을 디자인한 조너선 아이브도 마찬가지다. 유화를 그리거나 대리석 조각을 하는 진짜 예술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숫자를 만지거나 사업 모델을 개척하거나 고객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예술가가 있다. 예술은 어떤 작업에 종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하는 문제다. 예술가는 현 상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통찰, 창조성, 대담함을 지닌 사람들이다. 예술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다. 밥 딜런은 예술가이지만 무명의 기획 집단에 소속되어 히트곡 명단에 자신의 노래를 한 곡이라도 올리기 위해 목숨 거는 통속적인 가수는 장사꾼일 뿐이다. 기업가들에게 불편한 독서를 거침없이 내뱉는 톰 피터스 역시 예술가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예술은 예술가의 일부분이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서는 사람들이다.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다. 매개체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의도가 핵심이다. 무엇이 되었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현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미술관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에이, 저런 건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잭슨 폴록이 예술가라면, 앤디 워홀이 예술가라면, 행위예술이 예술이라면 도대체 예술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기술과는 무관할 것이다. 섹스피어가 예술가라면 오늘날 대중극작가, 삼류 극작가들도 예술가일 것이다.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이 불만을 터뜨리는 고객을 열렬한 팬으로 바꾸는 뛰어난 수완 역시 예술이다. 크레이그 뉴마크가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 시장에 혁명을 몰고 오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으로 이끈 건 역시 예술이다. 에드수트가 더 나은 못을 발명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돈도 번 것도 예술이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지, 또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야 예술이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내린 예술의 정의로 돌아가 보자.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다. 예술가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바꿀수록 더욱 훌륭한 예술가다. 예술은 기술과 무관하다. 물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 안에서만 기술은 의미가 있다. 기술과 기교는 예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술은 꾸밀 필요가 없다. 그것을 활용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유용하다. 그림, 조각, 작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술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예술이 아니다.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예술은 인간을 대변한다. 기계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다.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주방장은 예술가가 아니다. 조리법만 잘 따르면 좋은 주방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요리사는 예술가다.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고 자신의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기쁨, 즐거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다. 예술은 감정 노동의 결과다.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쉬운 일이라면 절대 예술이 되지 못한다. 어떤 일을 예술로 만드는 마지막 요인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예술가는 돈을 벌 목적으로만 예술품을 만들지 않는다. 순전히 팔기 위해서만 예술 작업을 한다면 예술의 경이로움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예술이 되지 못한다. 조직은 언제나 인간이 창조한 예술을 이용한다. 아이폰 디자인은 예술이다. 사람들이 손끝으로 느끼는 방식을 바꾸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아이폰은 많은 선물도 주었다. 아이폰을 사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망가진 아이폰이나 새 아이폰이나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 아이폰의 진짜 가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 디자인은 보너스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아이폰을 디자인한 예술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예술과 예술과 감정노동. 예술은 예술가가 창조한다. 예술은 고유하고 새롭다. 예술은 현 상태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한다. 예술은 변화를 유발한다. 예술은 단순한 상품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선물이어야 한다. 예술은 예술학교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술관이나 무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아이디어는 모두 예술이다. 어린이집에 처음 아이를 맡기러 온 엄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예술이다. 온라인으로 포커를 즐길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도 예술이다. 멋진 해저 터널을 구상하는 것도 예술이다. 무엇보다도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다. 붓질을 하거나 타이핑을 해야 한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넓혀나가는 감정 노동이 필요하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섹스피어라면 블로그를 했을까? 예술가를 예술가답게 보이게 만드는 도구가 따로 있을까? 아니면 예술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를 이용해 예술을 할까? 섹스피어는 연극을 발명하지 않았다. 원래 있던 예술 장르를 활용했을 뿐이다.
셀린저는 소설을 발명하지 않았다. 그저 몇 편을 썼을 뿐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었다. 우리는 특정한 장르의 예술에 맞춰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 유전자는 어떤 기술이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원시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동굴의 벽화를 그리고 돌을 조각했을 것이며 오늘날 태어난 사람은 극작가, 화학자, 양자역학 과학자가 될 것이다. 어떤 도구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각자 예술을 하면 된다. 고객과 소통할 때, 전통적인 기술이나 도구나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어디에서 예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단순히 몇 가지 항목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예술이라는 두려움.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은 얼마나 강력한가? 자신이 타고난 유전자와 양육 방식과 문화적 관습이 예술을 퍼뜨리고자 하는 행동을 가로막는가? 하퍼리는 앵무새 죽이기를 쓰기 위해 태어났을까? 유전적 재능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뒷받침되어 그런 기념비적인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일까? 이 책의 첫머리로 돌아가 보자.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천재였던 적이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날개를 찾고 발명하고 창조했다. 그런 일을 한 번 해냈다면 또다시 할 수 있다. 예술은, 적어도 내가 정의한 예술은 자신의 인간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러한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자신이 처한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1000년 전에는 아무도 소설을 쓰지 않았다. 30년 전에는 아무도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다. 3년 전에는 아무도 트위터로 시를 쓰지 않았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총명한 영화감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예술을 창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당신은 왜 어제 회의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가? 1년 동안 컴퓨터에서 썼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웨이터들이 진정한 웨이터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예술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홀로 일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가차없이 밀어낼 만큼 용감한 사람들,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나눠줄 만큼 관대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린치핀이 되기로 선택하라. 오늘이 바로 진정한 삶의 전환점이다.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늘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길은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잠재성을 실현시켜준다. 바로 이것이 시장이 원하는 선택이다. 장기적으로 시스템에 순응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것을 읽어내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새로운 성공의 길은 수능이 아니라 비전과 참여에 있다. 시스템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사업가가 되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선동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 원래의 모습대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뚝 일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경과 안정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이 성공했다면 이제 누구나 나눠줄 선물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세상을 바꿔라. 세상은 당신을 원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선택은 물론 두려운 것이다. 맞서야 한다.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 사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선물을 타고나거나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타고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자신을 끼워 맞추면서 동시에 뛰어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여기에는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경쟁자는 자신을 어느 한쪽에 특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든 튀든 어느 한쪽으로 달려갈 것이다. 결정을 내리는 행동은 곧 성공으로 가는 행동이다.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은 선택이다. 내 손에 달려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두려움은 없다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런 신조를 보면서 정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니.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겁없는 행동이지만 현명하지 않다. 용암 위에서 서핑을 하는 것은 겁없는 행동이지만 멍청한 짓이다. 훈련도 하지 않고 불을 삼키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지만 결코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명한 것은 무엇일까?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잡아끄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저항이다. 그렇다면 저항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제 사회는 우뚝 선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 두드러진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내면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정령이 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계속 그것을 숨기고 감출 것인가? 도마뱀 내가 무서워한다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후회하고 말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찾아낸 틀은 영원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내가 속한 틀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나은 것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세뇌를 당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를 상자로 인식한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의 틀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 다른 길은 너무 무섭고 위험하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지키려고 한다. 특히 자신의 건강, 가족, 경제, 나이, 이웃, 회사, 교육, 꿈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누구나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매일 모든 것을 바꾼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맞이하고 걸어갈 수 있다. 안주하지 마라. 당신은 천재이고 세상은 당신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세스 고딘의 린치핀 읽어드렸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이 되고 싶다면 우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